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생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알림 버튼 꼭 하셔야겠죠? 자, 오늘은 설날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저 K짱이 설날 특집으로 기묘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대망의 1탄입니다. 이게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범죄와 심령,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K짱의 기묘한 세계 속으로 초대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행 다니실 때 사진을 많이 찍으시나요? 물론 많은 분들이 당시의 추억을 위해서 사진을 찍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일본에서 어느 사진에서 비롯된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1972년 8월 13일, 당시 24살이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성의 이름을 지금부터 K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씨의 집에서는요, 귀가 예정이었던 14일이 되어서도 이 K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게 돼요. 평소에 그런 딸이 아닌데 왜 돌아오지 않지? 라고 걱정을 한 가족들이 신고를 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나타나지 않자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자, 그녀는 아빠, 엄마, 여동생, 남동생, 그리고 그녀 이렇게 5명의 가족으로 아주 행복한 가정 생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녀는 주유소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의 지각이나 결석도 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성실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녀는 이렇게 활동적이거나 이렇게 발랄하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친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는 성격이 굉장히 온화하고 신뢰가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여성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온천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사실 이번 여행도 오복야스미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5일 동안 연장으로 쉴 수 있는 걸 오복야스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복야스미를 통해서 엄마와 남동생과 함께 여행을 갈 예정이었었다고 해요. 하지만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그녀 혼자 여행을 하게 됐대요. 왜냐면 그 엄마와 동생이 그 여행 도착지에 굉장히 좀 늦게 도착을 할 것 같아서 그냥 그녀가 그럼 나 먼저 갔다 올게요 라고 해가지고 그녀가 혼자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사건 당일은요 8월 12일이었고요. 그녀는 12일날 키리츠미 온천이라는 곳으로 혼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곳은요 바로 그 이세사키 역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딸이 조금 걱정되니까 이세사키 역까지 아버지가 직접 그녀를 바래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이세사키 역에서 전철을 이용하였고, 그리고 그게 한 오후 12시 정도였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녀는요 키리츠미 온천 그 킨토칸이라는 료칸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거기까지 가는 그 마이크로버스라고 있어. 마이크로버스가 그게 일본말로 뭐지라고 찾아봤더니 승합차 있죠. 그러니까 일본에는 그런 게 있어요. 어디로 도착하면은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승합차에 태워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온천이나 어떤 그 장소지로 가는 그런 거를 마이크로버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곳이 바로 그 마이크로버스가 도착하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로버스가 도착하는 곳까지 그 요코가와 역인데요. 요코가와 역까지 그녀가 혼자서 도착을 합니다. 자, 이게 그래 당시에 그 킨토칸이라는 그 료칸까지 가는 승합차였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승합차가 그날따라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철 직원의 차를 타고 역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키리츠마 온천 연락처라는 그런 그 대기소 같은 그런 곳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오후 12시 40분 정도의 일이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키리츠마 온천 연락처라는 곳에 도착한 그녀가 갑자기 혼자서 걸어가겠다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바로 그 킨토칸이라는 곳의 연락처라는 곳인데요. 제가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바로 그 연락처 대기소였어요. 여기가 요코가와 역이었고요. 그런데 이 온천 연락소에서 킨토칸까지는요, 거의 그 역에서 그 키리츠마 온천 연락처까지만 3km 정도 되고, 그리고 킨토칸까지 만약에 걸어서 간다고 하면은 대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해요. 근데 그녀가 여행을 좋아해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 걸어갈게요 라고 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걱정을 하겠지. 왜냐면 거기가 약간 좀 보시다시피 산길이에요. 그럼 여성 혼자서 그 산길을 걸어가는 게 위험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그녀가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이힐을 신고 3시간, 4시간을 걸어?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 너무 힘들어요. 갈 거면 그냥 뭐 운동화를 신고 가든지 해야 될 텐데 라고 해서 그녀가 운동화를 구입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이곳에 도착해서 그녀가 또 아는 지인의 집에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그녀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듣고 설득에 못 이겨서 뭔가 흰색 운동화를 샀다고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녀가 운동화를 직접 구입할 정도로 나는 걸어서 갈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 2시 정도에 그 킨토칸으로 가는 그 마이크로버스가 이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녀는 그걸 타고, 그 버스를 타고 킨토칸 그 온천으로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정도에 킨토칸 료칸에 도착을 한 그녀는요, 숙소 좀 안쪽에 위치한 28호실에 숙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곳이 바로 실제 그 킨토칸이라는 료칸의 한 모습입니다. 자, 그녀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저녁 식사 전이었다고 해요. 같이 오지 못했던 엄마와 남동생이 식사를 취소하러 그 리셉션에 간 거야. 그 카운터에 가가지고 엄마와 남동생분의 저녁 식사를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욕을 갔다 오고 나서는 거의 방을 나오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혼자 그렇게 지냈다가 사건 당일인 13일,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죠. 오전 8시. 이곳이 바로 킨토칸에 위치한 그 약간 물레방아가 있는 그런 곳인가 봐요. 자, 그녀는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대요. 그 당시 이 료칸에서 일하고 있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남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남학생에게 자신의 카메라를 건네주면서 여기서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곳에서 기념사진 2장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전 10시경 그녀는 체크아웃을 해요. 그리고 전날과 비슷한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료칸의 안주인이 아니 버스 타고 안 가요? 라고 물어봤대. 그래서 그녀가 약간 고개를 젓길래 그 료칸의 안주인이 마이크로버스니乗って 있더라 라고 말을 한 거야. 마이크로버스 타고 가지 그래요. 그랬더니 그녀가 아리테 카에르 라고 말했대. 저 그냥 걸어서 갈래요 라면서 그 마이크로버스에 타는 것을 거절하고 그녀는 그냥 그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자, 이 그녀의 그 걸어가겠다는 결정이 불행의 씨앗을 낳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목격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전 10시에 체크아웃을 했던 그녀지만 그 이후로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좀 알 수 없는 행동을 한 것, 그리고 그녀의 그렇다시. 자, 그리고 나서 그녀가 약간 조금 움직였던 이런 노선 같은 걸 조금씩 알 수 있었던 건 당일 오후 3시간 뒤인 오후 1시라고 합니다. 자, 오후 1시에 그녀는 어느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자, 이곳이 바로 콘노노타키라는 곳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왔죠. 자, 킨토칸에서 걸어서 한 40분 정도 걸리는 그 이곳이요. 바로 콘노노타키라고 부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금동 폭포? 폭포수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곳을 또 시노비이케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시노비이케에서 한 5명 정도의 인물이 그녀로 보여지는 인물을 목격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오후 2시쯤 그녀가 발견되었던 장소에서 대략 1.5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그녀로 보여지는 인물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람이 나타나요. 자, 그 사람은요, 자녀와 함께 그 킨톡한 그녀와 같은 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이제 오후에 체크아웃을 하고 자신의 차로 이렇게 산길을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기서 여성 한 명이 터벅터벅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죠. 깊은 산속이고, 그리고 사람이 그만큼 인적이 드무니까, 걷는 건 좀 힘들어. 자동차로 먼저 운전을 하거나 마이크로버스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여성 혼자가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 자녀와 같이 있던 그분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대요. 왜 혼자 걷고 있어요? 라면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콘나도코에 조세 히토리 하루키때 라브나이카라네? 말하면서, 여기 여자 혼자 걸으면 너무 위험해요. 제 타고 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노테 있다라? 라면서. 같이 타고 가요. 데려다 줄게요. 여기까지라고 했더니 그녀가, 괜찮아요. 저 걸어갈게요. 라고 또 거절을 합니다. 이것이 그녀가 발견되었던 마지막 목격담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녀의 소식이 보도된 건 3일 뒤. 그녀는요, 사체로 발견됩니다. 자, 이게 바로 그녀가 발견되었던 장소입니다. 그녀가 발견된 곳은요, 어느 한 오두막입니다. 이게 실제 그녀가 발견되었던 오두막이에요. 자, 6조 정도 되는 오두막의 입구 쪽에 살아되었어요. 6조 정도면 여러분 지금 딱 제 방 정도예요. 제 원래 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한 몇 평 안 되는 되게 좁은 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6조 정도 되는 그런 오두막 입구 쪽에서 살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오두막 안쪽에 8조 정도 되는 방으로 그녀가 질질질질 끌려간 것으로 보여졌다고 합니다. 자, 그녀의 모습을 말씀드리자면 그녀가 입고 있었던 스커트가 올라간 상태였고 속옷은 흐트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녀의 이런 발걸음으로 보아서 수사진은요, 부검을 실시합니다. 자, 부검 결과 그녀는 아까 전에 그 자녀분들과 차를 타고 가면서 그녀에게 말을 시켰던 그 사람들과 헤어지고 나서 바로 범인과 만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1.5km 정도 더 내려간 그 자녀분들과 만난 그곳에서 더 내려간 이 오두막에 그 범인이 그녀를 어떤 방법으로 끌고 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녀가 발견된 발견 장소입니다. 그 아까 폭포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이죠. 이 케이스가 시체로 발견된 장소는요, 국도 18호선입니다. 오스이국의 커브에서 키리츠미 온천 방향으로, 그리고 키리츠미 강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대략 한 7km 정도 미터로 들어간 지점인데요. 이게 숲길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간, 수년 전에 이 제방공사에서 사용한 어떤 작업실 같은 공간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그녀가 당한 살해 지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바로 그 강가고요. 그 계곡이고 옆에 보시면 그 오두막 집입니다. 오두막 집인데 이리구찌라고 해가지고 입구 쪽에서 있었고 그녀가 아마 사살된 건 저 숫자 6으로 찍힌 거 보이시죠? 제가 약간 이렇게 해야겠다. 이쪽에서 일단은 일단 살해를 당했고 그 다음에 질질질질질질 끌려서 아마 이곳으로 맨 구석 쪽에 그녀가 방치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두막의 그 내부 모습입니다. 그래서 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 정말 얼마 있지 않은 곳에 살해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장면은 형사분께서 이걸 설명하시는 분께 설명하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막은 달아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실게요. 被害者は私なんか来た時はね、こちらの部屋にいた。そうするとこれで行きますと、こちらにいたわけ。要するに遺体があったのがここだということですね。こちらの部屋。 殺された場所はここで。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 지금 그 오두막이 허물어져서 없어져가지고 지금 오두막이 있던 그 장소에서 말하는 거예요.
いやこちらじゃなくてこちら。ということはここから引きずってったわけですか。そうそうそうそう。だからこちらからこういう風に入ったその奥の方で殺された。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형사분께서 당시에 이 사건을 맡으셨던 분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두막 피해자는 아마 이쪽 방에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6조 정도 되는 방에서 이미 그녀는 살해를 당했을 거다. 그런데 범인이 그녀의 사체를 질질 끌고 와서 저 안쪽으로 그녀를 밀어 넣은 거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두막은 널빤지로 8조와 6조, 그쵸, 2칸 정도에 되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이 8조 사이 그 방 가운데에서 이렇게 누워서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오두막의 동쪽에는요, 이렇게 입구가 있기는 해요. 입구가 있고요. 하지만은 그 서쪽에 있는 창문이 부서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두막으로 들어가는 도로 위에 승용차의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자, 그녀의 그 의상은요, 민소매로 된 블라우스에 흰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고요. 스커트가 휘감겨 있는 등 옷매무새가 좀 이렇게 흐트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체의 오른팔에는요, 길이 5cm와 폭 3cm의 크게 베인 상처가 있었고요. 그 밖에도 왼쪽 가슴, 심장, 목, 다수의 외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체는 목과 오른쪽과 왼쪽 팔, 오른쪽 뭐 여러 가지 상반신에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찔려졌다고 보이는 상처가 굉장히 많이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시체의 상처에 출혈이 일단은 적었대요. 그래서 아마도 다른 곳에서 살해가 되어 끌려온 다음에 차로 운반돼서 이 오두막으로 들어가게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게 당시 그녀가 발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체 현장 사진입니다. 이 오두막 안에는요, 그 당시 K씨가 갖고 있었던 카메라와 핸드백 등은 처음에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자, 1972년 8월 16일 수요일 오후 5시경에 우스이군 마쓰이다마치 키리츠미 댐 건설 현장 부근의 이 오두막 안에서 그녀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경찰서에서 현장에 급하게 출동을 해가지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머리를 남쪽으로 누인 채 벌러덩 이렇게 누워진 채로 발겨져 있는 이 여성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건 그녀의 사체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자, 이게 당시 이제 제가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발견했다. 이렇게 뭐 아버지가 발견했다. 뭐 죽임을 당했다. 라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신문입니다. K씨를 처음 발견한 당시 54살에, 55살에 그녀의 아버지는요, 딸이 온천 여행을 갔다가도 돌아올 시간이 훨씬 지났지만 돌아오지 않아서 인근 사람 10명과 함께 그 사설 수색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온천으로 가는 길, 뭐 여러 갈래의 길을 다 수색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월 16일 오후 4시 30분쯤에 어떤 오두막에 파리떼가 막 이렇게 떼지어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지? 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찝찝한 마음을 갖고 그 오두막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파리떼가 가득 있는 오두막에 들어갔더니 자신의 딸의 사체가 누워 있었던 겁니다. 자, 당시에 이 오두막 근처에 있었던 댐입니다. 키리츠미 온천에서는요, 그 45년부터, 그러니까 그때 45년 가을부터 다목적 무적댐을 건설하고 있었대요. 뭐, 킨토 캔처럼 그런 킨토 무슨 댐을 건설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략 약 100명 정도의 인부들이 사실 이 댐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는 12일부터는 추석 연휴였기 때문에 오봉이었으니. 그래서 추석 연휴로 공사 현장에는 당시 인부들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은 당시 키리츠미 온천, 그러니까 킨토칸에 묵고 있었던 손님 80명에게 이야기를 듣는 한편 이미 그 킨토칸을 나온 사람이나 아니면 차로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사했지만 사실 당시에는 범인상에 대해서는 짐작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당시 그 오두막에서는요, 지문 채취가 어려운 곳이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뭔가 뭐 DNA라든지 그런 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당시니까 굉장히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 당시 우스이군 마츠다이쇼 사카모토의 키리츠미 강변에 있는 이 오두막에서 참살되었던 24살의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던 K.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현경 수사 1과와 그다음에 뭐 동감식과 마츠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양서가 그녀의 사건을 위해서 열심히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K씨가 살해되었던 오두막 부근의 현장 검증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12일 밤부터 숙박했던 키리츠미 온션의 그 킨토칸이라는 료칸에서 그녀의 행동들을 조사해가지고 범인과의 접점을 발견하는 데 힘썼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어떤 오두막에서 신기한 조금 드문 발자국을 발견해요. 바로 이 신발입니다. 제가 잠깐만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되게 신기하게 생긴 장화인데요. 자, 오두막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여지는 이거를 일본말로 치카탑이라고 하거든요. 지하 그런 탑이 그 쪼리 같은 거 있잖아. 발가락 이렇게 사이에 끼는 거, 그걸 탑이라고 하는데 치카탑이 해가지고 이거를 치카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발가락 사이가 이렇게 뭔가 낑기는 것 같은 신기한 신발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치카타비에 의한 발자국이 나와요. 그래서 뭐지? 되게 신기한 발자국인데. 그리고 범행 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목장갑이 발견되는데 이 목장갑이 피에 물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에 물든 것 같은 어떤 손자국이, 이렇게 비껴나간 손자국이 발견돼요. 지금부터 약간 조금 이 범행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데 약간 조금 좀 듣기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사실 그녀의 몸에 이 하복부에도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찰들이 엽기적인 사건으로 보고 이거는 살인인가? 라고 이제 살인으로 결정을 짓고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17일 밤 마쓰이다 경찰서에서는요, 그 아스이모리오 마츠이다 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이 키리츠미야 여성 살인 사건 수사본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수사원 약 100명 정도가 처음에는 동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마츠이다 초하고 그다음에 K씨의 친가가 있는 이세사카시 시내에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로 수색원을 다 파견해가지고 아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녀가 발견된 건 16일 저녁이었어요. 아주 변해버린 모습으로 발견된 그녀 그 오두막 부근에서 감식원들과 그 수사원들이 열심히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너무 끔찍한 것이 발견됩니다. 바로 이런 비슷한 합판이 발견됐는데요. 시체가 있었던 그 8조짜리 방, 그 서쪽 끝에 그녀가 이렇게 누워서 숨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녀가 갖고 있었던 손뜨개를 한 그 흰색 모자, 그리고 카메라, 남색 천 가방, 여행복, 그 다음에 뭐 속옷이나 옷 같은 의류 등 43종류의 그녀의 물건이 이 양철판으로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입구가 있었던 안쪽의 다다미 6조방에서는요, 그녀의 시체를 질질질질 끈 듯한 혈적이 발견돼요. 대략 한 2m 정도 가량의 혈적이 발견되는데, 그러니까 그녀를 질질질 끌고 왔다는 건 그녀가 몸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녀가 흘리는 피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8조 방에까지 그 피가 묻어나온 게 발견된 겁니다. 자, 실내와 오두막 밖에는요, 그 치카타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하, 그 치카타비라는 이 신발 자국과 피 묻은 목장갑, 그런 자국이 몇 군데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소품을 이렇게 감춰두었던 이 합판에서조차 핏자국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 사실 그녀를 찌른 것으로 보여지는 칼은 바로 이런 종류의 칼일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이 나온 거예요. 범인에 대해서는 살해의 수법으로 치카타비를 신고 있는 남성이었고, 칼날이 한 10cm 정도, 날폭이 2.5cm 정도 되는 아주 예리한 칼을 가진 남자로 혼자의 단독 범행으로 처음에는 봤다고 합니다. 자, 수사본부는 12일부터 13일에 걸쳐서 이 키리츠미 온천과 마찬가지로 료칸을 경영하고 있는 그 여관 주인과 그 안주인과 그리고 손님 200여 명 더 늘어났죠. 200여 명과 그리고 이 사체가 발견된 오두막 하류에서 건설 중이었던 공사 관계자들까지 모두의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자녀분들과 함께 차를 운전하고 있다가 그녀를 발견해서 차 타고 같이 가요라고 했던 그분과 만난 장소입니다. 대략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였죠. 자, 일단 그녀가 이제 오후 2시쯤에 여관에서 대략 한 1.5km 정도 내려간 지점에서 이렇게 혼자 걷고 있는 모습을 그 자녀와 함께 있는 그 분이 봤고, 그분이 이제 그녀에게 말을 시켰다라는 게 오후 2시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거절을 했죠. 차를 타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종적으로 봤을 때 이 수사진이 K씨의 부검 결과를 보면 아마 이 직후에 바로 범인과 만날 확률이 높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진짜 차를 타지. 아휴, 참. 자, 범인에 대해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치카타비를 신고 있었고, 칼날을 들고, 예리한 칼을 들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단독 범행으로 하기에는 너무너무 좀 뭐라 그럴까? 이거 갑자기 한국말 기억 안 나네? 너무 과감한 그런 범행이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근처에서 투숙객들은 가족 단위로 숙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들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뭐 하이킹을 뭐 조깅을 한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 왜냐면은 그때 그 당시에 이 장소가 하나마가리야마라는 산이 있었고요. 카리위자와 코스가 있었대. 근데 그 코스가 굉장히 조깅하기 좋은 코스였고, 그리고 그녀가 발견된 이 강 근처에는 낚시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공사 관계자는요, 당시에는 추석 연휴로 없었기 때문에 뭔가 연결되는 인물이 없었다고는 해요. 그리고 마이크로버스로 왔다 갔다 손님들을 모셔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 료칸에 들어가면 이렇게 혼자서 차 없이 나오기는 조금 힘든 거긴 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직원들은 또 손님들 시중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녀와 뭔가 연관되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알리바이가 다 너무 확실했던 거죠. 자, 치카타비. 이게 보시면은 이게 치카타비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왔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신발의 이야기입니다.